안녕하세요. 최신 부동산 금융 정보를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쉽게 안내드리고 있는 별그림입니다. 주택 도시기금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디딤돌 대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여담인데 디딤돌 대출은 요 홈페이지 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도 가능하세요. 별도의 영상을 제가 만들어 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최근에 이제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디딤돌 대출이 또 되게 된 거예요. 일단 그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 클릭하시고요. 그럼 첫 단계로 정보 제공 및 스크래핑 동의를 해야 돼요. 기금이 든든 접속하신 다음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시고, 두 번째 본인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셔갖고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입력하세요. 확인 버튼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대출 목적 어떤 걸로 할 건지 세 가지가 있는데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어차피 그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이잖아요. 첫 번째 있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쭉 보시면 되시고, 동의함 항목에다 동의함 누르시면 되시는데, 그냥 한 번에 어차피 디딤돌 대출 신청하실 거잖아요. 그냥 전체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면 대출 신청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동의하시고, 정보 제공 동의한다고 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다시 로그인 한번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 스크래핑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스크래핑이 뭐냐면 그냥 서류나 이런 거 등본이나 초본 이런 거 소득 자료 같은 경우를 자동으로 제출하는 서비스예요. 일단 등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먼저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인 입력 주소 중에 본인 주소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거, 혼인관계 증명서 띄기 위해서 가족 중에서 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 배우자, 자녀 중에 누구로 아무나 이름 한번 쓰세요. 그걸 쓰시고, 귀하자가 있다면 귀하 여부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귀하자는 없겠죠. 다문화 가족이나 이런 분 아니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정보 선택하신 본인 이름 쓰시고 공인인증서를 한번 다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 공인인증서 본인 지금 갖고 있는 거 선택하셔갖고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다시 한번 로그인 하셔야지만 스크래핑 관련 서류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고, 그러면 이제 어떤 등본이 들어왔는지 소득 자료가 들어왔는지 쭉 리스트 나오거든요. 리스트 나오면 그거 확인하시면 되세요. 여기 쭉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출 상품, 어떤 상품을 하실 건지. 디딤돌 대출 중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디딤돌,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유한 책임, 오피스텔 구입 자금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 거는 디딤돌 대출, 요거 아닐까. 첫 번째 있는 거, 요거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시면 되시고요. 현 주소, 요건 아까 스크래핑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끌어올고 올 거고요. 혹여나 해당 주소랑 다르게 우편물이나 이런 거 수령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주소 한번 넣어주시면 되세요. 직장 주소나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핸드폰, 본인 명의 핸드폰 입력해 주시고, 인증번호 한번 받아야 돼요. 인증번호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정보, 어디 재직하는지, 재직 중인지 여부 이렇게 쭉, 휴직, 무직, 적고 직장명 적으시면 되시고, 그렇습니다. 있는 난 쭉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주택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죠. 주택이 어떤 건지,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단독인지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공동명의인지 여부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해당 물건지의 주소, 이제 어디인지 서울 어딘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조회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 얼마인지, 디딤돌 대출은 85제곱미터 원칙적으로 이하여야 되는 건 아시죠? 하여튼 계약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 넓이 전용 면적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매매 가격 얼마에 사셨는지 매매 가격 입력해 주시고요. 소유권 예정일, 요거는 언제 이사 갈 건지, 잔금 치르실 건지 그거 확인, 그 이사 일정 어느 정도 잡히셨잖아요. 그 날짜 적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셨고, 그리고 뭐 이제 스크래핑이나 이런 게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그럴 경우 우대금리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탁은행에서 알아서 이제 스크래핑으로 추후에 확정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건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대 유형 1번, 요거 신혼부부인지 뭐 생애 최초인지 장애인 가구인지 이런 게 있어요. 본인 해당되는 거 있으면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금리 높은 거 중복 적용 안 되니까 해당 사항 중에서 금리 높은 거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대 조건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니까 뭐 요건이 되는 거 있으면 다 확인하세요. 여기 뭐 1자녀인지 2자녀인지 3다자녀인지 주택 청약 저축 얼마 했는지 뭐 이런 거 부동산 전세 계획을 했는지 다 부합되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더 클릭하세요. 중복 적용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대출 가장 중요한 거 얼마 신청할 건지 금액을 선택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디딤돌 대출 뭐 얼마 2억 원이 최대죠. 최대니까 그거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기간 10년을 할지 20년을 할지 30년을 할지 이렇게 15년을 할지 적어주시면 되시는데, 다른 영상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이제 금리가 싸다고 해서 10년 뭐 이런 거 짧은 거부터 먼저 하는데, 이러면 DTI가 안 나와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거꾸로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30년부터 10년 사이, 이렇게 30년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주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1번 되면 되는 거잖아요. 2번 되면 뭐 DTI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고, 3번 되면 뭐 그것도, 그러니까 20년에서 안 되면 15년 당연히 안 돼요. 10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상환 방법 결정하실 때는, 기간이나 이런 거 결정하실 때는 본인이 한 달에 부담하실 수 있는 금액, 그거 어느 정도 계산하시잖아요. 그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그거에 맞춰서 기간을 정하시는 게 합리적이실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거치기간 여부를 선택하시고, 거치기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거치예요. 그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편해요. 그리고 원금 균등을 할 건지 원리금 균등을 할 건지, 뭐 최증식 상환을 할 건지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그 원금 균등은 원금을 뭐 1억을 빌렸다, 뭐 30년을 빌렸다 그러면 1억을 360으로 나눈 거, 원금을 일정하고 매달 그 일정한 원금이 하나씩 까지면서 이자가 줄어드는 방법이고, 원리금 균등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일정하게 미리 계산해요. 저당 상수라는 상수값을 통해서 계산하는데 적금식으로 일정하게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최증식 방법은 초기에 납부 금액이 적고 나중에 납입 금액이 커진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케이스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대출 희망 날짜 같은 경우는 잔금 일치 날짜 정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대출 금융기간,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간 쭉 적으시면 되세요. 해당 물건지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 뭐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농협이면 농협,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이렇게 선택하셔갖고 해당 지점 클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신청 내용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죠. 확인하시고, 요 신청 정보가 모두 일치하시면 여기 위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클릭하는 거죠. 클릭하시면 되시고, 대출 신청 버튼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신청 완료가 되신 겁니다. 신청 정보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할 거고, 문자 신청 완료 버튼 접수됐다고 문자 올 거예요. 그거 받으시면 고객 일단 하실 거는 전산 관련 1단계는 넘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콜센터에서 전화 와서 추가 정보, 추가 서류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요청할 텐데, 그거는 바로바로 그냥 보완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말씀 듣고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되세요. 젊은 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뭐 쉽다기보다는 그렇게 그냥 잘 하시던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2단계까지 못 오실걸요.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입니다.